자, 회사 코드 2245 주식회사 모두생활건강. 예, 기출문제 45회의 실무 수행은 주식회사 모두생활건강으로 로그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5회 실무 수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회사는 모두생활건강이라는 회사이고요.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3만원 초과거래 자료 입력.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부 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간식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입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FAT 1급에서도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TAT 2급으로 나왔는데요. 출금전표로 해서 사무실 직원들 간식으로 뭔가를 샀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죠? 네. 자, 3월 5일자 일반전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하셔가지고 3월 5일 그리고 구분은 1번 출금으로 하신 다음에 복리후생비 811번 코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적요 채점하지 않으니까요. 쭉 방향키로 가가지고 20만원 입력하시오. 그러면 평가 문제 1번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평가 문제 2번을 하기 위해서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라는 메뉴를 찾아가야죠. 입력해 보셨죠? 예, 거기다가 거래일자 2022년 0305. 네, 상호는 다모아 마트 주식회사. 성명은 권다정이죠. 사업장은 주소 갖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 네, 사업자 번호 110 8145-128. 거래 금액은 네, 20만원. 자, 여기 구분해서 말이죠. 마트에서 지금 우리가 간식 산 거를 거기에 해당되는 구분은 없어요. 지나가시고. 계정 코드는 811번 복리후생비고요. 조교에는 간식 구입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을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명세서 제출 대상에 20만원 반영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타 일반 거래 문제이네요. 저축보험 가입증명서라는 게 있는데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1회분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보험료 50만원 중 저축성보험 45만원은 장기성 예금으로 처리하고 보정성보험 5만원은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라는 건 보험료겠죠. 예. 그래서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영업부 직원들의 뭔가를 위해서 뭔가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저축성 보험은 회사에 장기성 예금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기업은행 50만원 먼저 입력할까요? 자, 날짜는 3월 25일입니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기업은행이죠.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변에 장기성 예금 176번 거래처 넣어야 되죠. 거래처는 생명보험이라는 회사인데 AT 생명보험이네요. 생명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AT 생명보험. 금액은 45만 원이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라는 건 뭐예요? 보험료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821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거래처나 적용 채점하지 않습니다. 5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하라 할 때 이 5만 원을 보장성 보험료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의 구입. 꼭 나와요, 이 문제. 최근에 하여튼 꼭 나옵니다. TAT 2급에서 정부 보조금에 관해서 이론에서도 나오는 편이고 실무에서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품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위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서 4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령한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상환 의무가 없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구입대금 전액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산 구입 내역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되어 있고요. 요형자산 구입에 따른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는 일반전표에서 해라.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그래서 일반전표에서 해야 하는 분계가 뭐냐면 차변에도 정부보조금, 대변에도 정부보조금이에요. 차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정부보조금이고 대변의 정부보조금은 이게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 정부보조금 코드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건 2번 문제니까 1번 문제 자산 구입 내역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이 세금계산서 보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일자 4월 20일 날짜를 4월 20일로 매입매출전표에서입니다. 매입매출전표로 가셔가지고 날짜를 4월 20일로 합니다. 자,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품명에는 정밀 분석기 세금 계산서 있는 대로 써주는 거죠. 자, 공급가액은 얼마냐? 2,3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냐? 스윙전자. 공급자가 거래처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죠?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죠. 내용을 보면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혼합하신 다음에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맞고 밑에 기계장치 차변 맞습니다. 자, 이제 대변을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죠. 금액은 2,53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거래처를. 그래서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꿔주세요. 기업은행.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정부 보조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일반 전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일반 전표에 여기 매입매출 전표 날짜하고 같은 날짜로 정리하면 됩니다. 4월 20일 일반 전표 날짜를 4월 20일로 입력하시고 차변의 정부 검색해 보세요. 차변의 정부 자, 정부 보조금 코드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105번은 103번 보통 예금의 정부보조금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5번 쓰시면 돼. 그리고 1000만원 차변에 입력하시면 보통 예금에서 기계값을 지출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차감 계정도 없애주는 겁니다. 대신에 보통 예금으로 뭘 샀어요? 기계를 샀으니까 기계의 차감 계정으로 대체를 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에 또 정부, 이게 219번이 기계장치의 정부보조금 차감 계정이에요. 219번 선택하시고 대변에다가 1000만원 입력하시면 정부보조금 적립분계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정부보조금을 정리하는 것은 일반 전표에서 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같은 날짜로 차변의 정부보조금, 대변의 정부보조금으로 정리를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 1번, 2번이 지금 메인 매출 전표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TAT 2급에서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혼용되어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이사회 회의록이 있는데요. 문제를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은 2022년도 중간 배당 결정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자료 2는 자료 1의 결의대로 중간 배당금 3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세액 46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이체한 통장거래 내역입니다. 평가 문제 결의일 회계 처리를 참고해서 배당금 지급일 거래자료를 입력해라. 네. 6월 25일 날 결의에 대한 회계 처리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월 14일은 배당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한 거래요. 네, 조회 안 해봐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6월 25일 날 가면은 3천만 원이 미지급 배당금으로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6월 25일로 한번 조회해 볼까요? 네. 미지급 배당금 3천만 원 잡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 미지급 배당금 부채를 차변에 기록해 가지고 부채 감소를 시키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오늘 배당한 날짜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7월 14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265번이죠. 3천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의 거래처 여기 나와 있죠. 기업은행이고요. 2,538만원입니다. 기업은행 2,538만원. 그럼 밑에 462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462만원을 원천징수했다 그랬습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거. 그러면 예수금이죠. 대변에 예수금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4620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계 보시면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대변에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분계 연습에서 했던 거죠. 네, 배당금에 관련된 거 우리 분계 연습 문제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우리가 다 해결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25점인데요.
TAT 2급에서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번 6월달까지는 딱 4문제가 나옵니다. 2개는 좀 쉽게, 2개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85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수령했습니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돼야 되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FAT 1급의 1번 문제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런데 FAT에서는 상품 매출인데 우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모두 생활건강이 우리 회사죠. 제조업이죠. 그래서 제품 매출로 기본 계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5월 6일로 바꾸시고요. 5월 6일. 요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보건 마스크. 수량 단가 거래명세서에 있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없네요. 수량 단가가. 공급가액 1,500만 원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자, 거래처 나와 있죠? 마스크 세상.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워두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 확인하시고 세 번째 줄에 차변에 101번 현금으로 받은 게 있죠. 850만 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죠. 차변에 108번 800만 원이 외상매출금이다. 아까 문제에서 입금액 850만 원 있고 미수액 800만 원 있잖아요. 자기압수표로 받은 게 입금액. 그리고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한 게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잘 됐습니다. 거래처 다 맞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로 찾아가야죠. 메뉴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를 5월 6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여기 보이죠? 체크하시고 전자발행을 먼저 합니다. 확인, 발행, 확인.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국세청 전송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누르고 확인. 또 한번 확인 누르면 끝나죠. 여러분들은 FAT 1급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거 뭐 거침없이 잘 하실 거예요. 받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해 보시면은 여기 전자세금란이 이게 전자 발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문제 4점짜리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를 출제하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이것도 연습 많이 했죠. 6가지 유형으로. 자, 자료 설명. 6월 20일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건을 이중으로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중 발급한 것은요, 하나를 취소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짜라고 해야 돼요? 6월 20일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를 날짜를 6월 20일로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똑같은 품명, 똑같은 공급가액, 똑같은 거래처가 이게 두 줄로 입력된 것을 또 분계도 똑같이 외상이에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위에 것이든 아래 것이든 하나를 체크합니다. 하나를 체크하신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해야죠. 그런 다음에 수정 사유를 목록을 눌러보시면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이라고 하는 6번째 사유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초분이 있고 밑에 수정분이 있어요. 당초분은 그대로 보는 것이고 수정분은 마이너스 시키는, 취소시키는 것인데 요 날짜, 전표 입력 날짜를 며칠로 해야 될지는 참고사항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참고사항을 눌러가지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여기 있네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네. 자, 확인했으니까 닫기 누르시고 이 날짜를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확인만 누르면 같은 날짜로 마이너스 전표가 하나 입력이 됩니다. 분계도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 있어요. 제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일어났고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마이너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이제 거래처에 발행을 해야 되죠. 이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여기 평가 문제 보시면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네,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만 입력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네, 회계 누르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네, 그 날짜를 조회해야죠. 네, 6월 20일인가요? 네. 보면 미전송된 거 하나가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 난 거. 네, 거기 세 번째 거 체크하시고 전자발행을 먼저 합니다. 확인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국세청 전송하려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단추를 누릅니다.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눌러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발행 눌러주시고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네, 그리고 닫아 주시고 이것도 닫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한번 조회 눌렀을 때 조금 전에 비어있던 이 자리가 전자발행으로 채워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는 이렇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 3번부터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세 3번 문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